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졌던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건 당시 많은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성 범죄 외에도 상해치사, 성폭행 등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이자 전과자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한인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최악의 아동성 범죄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인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목을 졸라 기절한 뒤 강간을 저질렀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악덕 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더욱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한 상황에서 조두순보다 더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김근식이 누구인가?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의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7살이었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더 어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는 기소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했고, 출소 이후 불과 16일 만에 다시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김근식은 마지막 범행인 2006년 8월 10일 이후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지만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 9일 다시 귀국했는데요. 이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된 다음 날인 9월 19일 검거됐습니다. 이러한 전과 범죄자가 15년형이라고? 당시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이러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형이 확정됐었는데요. 그런 그가 9월 11일 출소 예정이라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김근식은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월 9일에는 징역 4개월, 2014년 9월 4일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기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김근식은 2022년 9월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한편 김근식이 출소 이후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요. 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 및 공개고지명령이 도입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과거 법률의 적용으로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후 신상공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출소를 시킨다니 정말 너무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두순도 김근식과 비슷하게 그가 저지른 잘못들에 비해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형량인 12년형을 선고받았던 바, 조두순은 대체 왜 12년형만 받았을까? 조두순은 재판 1심에서 15년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등을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감경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조두순 변호인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검사 측이 별다른 반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거센 반발을 했지만 검찰을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년 형 판결 후 수감 당시 조두순이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정확하게는 자신을 검거한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조두순은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었다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왔습니다. 그를 담당했던 범죄 분석관들은 조두순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결국 지난해 다시 사회로 돌아왔고 출소 당시 조두순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집까지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는 호송 서비스를 하면서 화가 난 시민 몇몇은 차량 지붕에 올라가 호송 차량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출소 후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안산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에 안산에 거주하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방송을 통해 그가 사는 곳이 공개되는 만큼 많은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기초생활보 장수급비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등 최대 약 120만원을 안산시로부터 매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정말 좋은 것 같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등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조두순의 새로운 범죄가 발각되거나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 다시 그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건 보호감호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두순, 김근식을 비롯한 많은 흉악범들이 사회로 돌아오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팅이었습니다.